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체라TV 야구 이야기 221회, 예, 22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11시 한 20분쯤 됐습니다. 오전이고요. 예, 될 수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 전에 끝내갖고, 이제 점심 후다닥 먹고, 예,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예. 지난번에 220회가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한번 병원 좀 갔다 오는 바람에 이 올리는 시간이 무시 못해요, 이게. 예. 그래서 너무 늦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많이들 안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한화 이글스 감독 경질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제가 좀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물론 제가 링크를 또 걸어 놓겠습니다. 뭐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꼭 말미쯤 되면은 그 전 에피소드를 꼭 링크를 걸어 놓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물론 한화 이글스는 그 이후에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빨리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 예, 그냥 정경배로 쭉 가든가 아니면은 빨리 새 감독을 구하던가, 이도저도 안 되면 손역이 남아야죠, 뭐. 예,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매일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바뀌어요. 뭐 아예 새 얼굴이 와야 된다. 뭐 아주 그냥 신박하게 뭐 김태균이나 박찬호가 와야 된다. 또 이제 어제 밤서부터 많이 나오는 건 한화 레전드들 중에 한 명을 또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중이다. 뭐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지 뭐 정민철, 장종훈, 뭐 송진호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한화에서 이미 다 한 자리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는 야 안 돼, 그리고 내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갈 거면 정경배 대행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뉴스를 쭉 흘려드렸습니다만 한화새 사장님이 제가 아쿠아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아쿠아플렉스인가 그 코엑스에 보면 왜 코엑스몰 그 대형 수족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야구를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관광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저라든가 이런 관광 쪽 전문가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내년에 개장될 그 뉴 이글스 파크까지 겨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새시설이 들어오니까 새시설 관리도 좀 잘하고 이벤트 잘하란 얘기인가? 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야구는 잘 모르는 것 같은 사장이 왔기 때문에 단장하고 감독이 더 중요해지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대행 체대로 조금 더 가다가 아예 올스타 브레이크 때 맞춰서 정말 좀 감독을 그리고 단장도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손혁 단장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사실 손혁 단장이 책임질 부분은 없거든요. 예. 뭐 해본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저러다가 못 나가고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예. 근데 아무튼 앞부분에 지금 보면은 제가 카드 뉴스식으로 해갖고 심지어는 오늘 5월 31일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에 선발진하고 고우석이 마이애미에서도 40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우석 얘기를 또 조금 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면 공교롭게도 차명석 단장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제 생각엔 차명석 단장과 고우석은 분명히 한 번은 만날 거다. 예. 만나긴 만나야죠. 그게 단장이 할 일이니까. 그죠? 선수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돌아온다? 이건 모양새가 너무 빠지죠. 그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건 그러면 마이애미의 마이너 리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예, 최소한 올 한 해는.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지. 만약에 지금 뜬금없이 고우석이 LG로 그냥 복귀할래요 라고 하면 저는 뭐 개정이 되거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셀러리 캡이 다 꼬이죠. 예. 어쨌든 LG는 지금 올 시즌 끝나면 일단 최원태서부터 어떡할 건가 이게 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들이 좀 많이 깔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221회의 주제는 프리뷰는 제가 이미 220회에다가 어느 정도는 해놨습니다. 근데 프리뷰대로 지금 안 흘러가고 있는 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롯데입니다. 롯데. 예, 롯데는 참 진짜 알다가도 모를 팀인데 힘들겠지? 그러면 이기고 이거는 위닝하지 않겠어? 그럼 다 져요. 예. 기아한테 수입했던 팀이 또 한우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박세웅 벌투 사건. 이건 사실상 거의 벌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롯데를 정말 좀 자기 중심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김태형 감독과 옛날서부터 이렇게 했거든요라고 하는 일종의 고참들의 힘겨루기가 아직 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놓고 말하자면은 롯데의 그 중고참들 이 정신 안 차리냐? 니들? 제정신이야 지금? 예. 더 물러날 때도 없어요. 니들은. 그러면은 아무리 감독이 니네 마음에 안 들고 좀 엿 같아도 일단 들어봐. 예.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김성근 감독 비슷한 거죠. 처음에 선수들이 훈련 너무 많고 막 죽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하다가도 자기들 연봉 팍팍 올라가는 거 보고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즉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르죠. 뭐 이제 저도 뭐 이제 부인할 수 없는 50대 초반이니까 아이고 50대 초반 아저씨 또 꼰대질 한다 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짜. 예. 그래서 일단 야구 전적을 안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의 주제가 대체 지금 왜
10개 구단에서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예년에 비해서 10일 정도 당겨져서 그래요. 요번에 올스타들이 7월 6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전반기까지 한 달 남은 겁니다. 한 달. 정말 한 달. 근데 분명히 장마가 또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0경기 정도 남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뭔가 액션들을 다 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단별로 트레이드도 있고 지명권 교환도 하고 막 이제 고참 선수하고 감독하고 갈등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공교롭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건 유일하게 지금 5월 31일 현재까지 고요한 팀이 하나 있으니 그게 두산이에요. 그럼 두산은 왜 그러냐? 이미 겪었죠. 알칸타라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두산까지도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10개 구단 모두 다 전반기 시즌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야 뭐라도 좀 해보자. 이렇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를 이제 하나하나씩 전해드릴 텐데 우선 요거 이것도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갔었죠. 박병호 건서부터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튼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좀 해주시고 제가 아예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닌데 구독 좋아요 10번 정도 하셨으면 뭐 5,000원 만원 정도 한번 도와줄까? 그러면 저희 편집비는 나오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독, 좋아요하고 구독 점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럼 박병호 소식서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21회입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인 KT의 박병호가 삼성의 오재일과 맞트레이드 됐습니다. 박병호는 줄어든 출전 시간에 팀의 방출을 요청했고 전격적으로 두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구도의 이경재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거포에 계보를 잇는 KT 박병호가 삼성 오재일과 맞트레이드 됐습니다. 박병호가 팀의 방출을 요청했고 하루 지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당일에 KT와 삼성은 전격적으로 두 선수의 맞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때마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팀에서 계륵신세였던 오재일이 대타 홈런 친 게 이게 마지막 홈런이 된 거죠, 삼성에선. 박병호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그리고 2019년에 이어 FA 자격으로 KT로 옮긴 2022년에도 35개 홈런을 날려 6번 홈런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18개 홈런에 87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엔 선발과 대타를 오가며 44경기에 문상철이 너무 잘하죠. 홈런 3개로 부진했습니다. 또 그럴 때도 됐고요. 박병호의 백업이었던 문상철이 46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1리에 홈런 9개로 벤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박병호로선 꾸준하게 타석에 나서서 타격감을 유지해야 하는데 당장 성적이 급한 KT 입장에서도 문상철을 외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엔 삼성 오재일과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이번 박병호의 방출 요청은 빠르게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스타 선수들이 자리를 잃어갈 때면 언제라도 비슷한 상황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YTN 보도가 비교적 좀 중립적 시각이다, 객관적 시각이 다르고 이제 이거를 뉴스로 갖고 와 본 건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박병호하고 오재일이 자리를 바꾼 거는 서로에게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라팍을 쓰면서도 희한하게 삼성에선 지금 거포가 없었는데 그것을 박병호를 데리고 옴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트레이드된 다음날 오자마자 장애 홈런을 날리기도 했었죠. 아마 삼성 팬들이 보고 싶어했던 라팍에서의 홈런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 반면에 오재일은 KT를 가게 되면 중장거리로 변신이라기보다 원래 그게 오재일의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삼성에 가서 오히려 내가 홈런을 많이 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삼성에서는 별 활약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에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마이데일리는 그 저희가 그 저랑 불PD랑 한번 그 한참 둘이서 이제 그 불PD네 그 신림동 산장 가갖고 녹음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 니네 뭐 노론 벽파야? 왜? 거기 장인호 씨가 계세요. 예. 그래갖고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그 뻘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 후예들이야? 왜 그래? 그리고 뭐 그 마이데일리 박승환 뭐 너 뭐 박병호한테 뭐 못 받은 돈 있냐? 뭐 땡깡을 부리다 결국 소원을 풀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 다음 날 또 마이데일리의 다른 기자가 제가 둘 다 올려드릴게요. 아, 예, 박병호 씨 뭐 은퇴까지 각오하셨다면서요. 이해가 돼요. 야, 하나만 해. 박병호가 땡깡 부렸다든가 아니면 SBS나 스포츠 경향처럼 내가 원래 은퇴까지도 요청을 했었다. 더 패 끼치기 싫었다. 뭐야? 응? 아니 한 신문사에서 어떻게 상반된 기사가 두 개가 나옵니까? 동일 주제를 갖고? 그러니까 마이데일리가 욕먹는 거예요. 응? 야 하나만 하라고. 누구 말이 니네 마이데일리의 공식 입장인 거야? 땡깡 부리는 박병호야? 아니면 은퇴까지도 불사했는데 이강철이 배려해준 박병호인 거야? 장난합니까 지금? 이 노론벽파 이 마이데일리야. 미쳤냐? 하나만 해. 하나만 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화 이글스 뉴스를 또 하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이대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글스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는 계속되는 성적 부진에 최근 홈 관중이 줄고 어쨌든 5연승 했어요.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가 어제 동반 사퇴했는데요. 오늘 롯데를 상대로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네, 한화는 지난 15일까지 치른 홈 22경기에서 21경기 매진을 이룰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지만 계속된 성적 부진에 최근 홈 4경기는 모두 매진에 실패했고 어제 최원호 감독과 글쎄 이거를 최원호가 다 독박을 써야 되는지 전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지난주 4승 1패를 거뒀고 팀 분위기 쇄신이 기대되면서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정경배 감독 대행 체제 첫 경기인 오늘 홈 롯데전에 화요일에도 10,000명 넘는 관중이 입장하며 한화의 3연승을 기죽지 말고 혀라고. 페라자의 2루타에 이어 최은성의 1타점 적시타로 리드를 잡은 한화는 3회 선발 문동주가 재군안조로 3대1 역전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페라자가 자월 솔로 홈런을 터뜨려 한 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5회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안타 2개와 볼넷 이 박세용의 이 경기가 문제죠. 지금. 최은성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 이도윤의 몸에 맞는 공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어 최재훈의 1타점 적시타와 황영묵의 2타점 2루타 등 화끈한 타격으로 무기 배치. 홈팬들을 열광에 빠뜨렸습니다. 자리 잡는 것 같아요. SBS 유병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뭐 한화 이글스가 롯데를 다 잡은 거. 이건 잘한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롯데는 박세용, 윌커슨, 나균환을 내고도 수입회를 당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 그 전에 롯데는 또 기아를 수입으로 잡고 야, 우리 진짜 중위권으로 가볼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당분간 최하위죠. 키움하고 아마 최하위를 또 다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김태형 감독이 이 진짜 여우거든요. 고메타를슨 이 두 명이 있죠. 김태형 감독하고 양의지인데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도망가지 말랬지. 슬라이더 남발하지 말랬지. 근데 너 왜 그래? 그런데 박세용이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한화한테는 별로. 그거를 김태형 같은 감독한테 얘기하면 김태형 감독이 그래 이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하나 더 나간 거예요. 너 아예 대전에서 나오지도 않았더라? 너 죽어? 이 얘기인 거죠. 이거는 저는 김태형 감독이 잘한 거라고 봐요. 롯데가 안 됐던 이유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 스택 관리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박세용은 이러면 안 되죠. 아니한 말로
곽빈하고 박세웅은 이제 당분간 국제대회가 있으면은 우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될 친구들인데, 만약에 곽빈이 제가 어떤 팀이 약해갖고 저 이 경기도 안 나오고 싶은데요, 그 이승엽이 그래라,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박세웅은 이번에 확실히 정신 차려야 돼요. 김태형 감독이 이제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주 너 대전에 나가지도 않았더라. 그런 팀이 잘 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3번 더 기회 준다고 했는데 또 무너졌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혹자들이 이런 말도, 야, 전준호가 아프긴 아프지만 저렇게까지 오래 아파?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감독이랑 선수가 만약에 힘겨루기를 한다. 박병호도 비슷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론은 누구한테 좋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프로야구 선수라고 하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엔터테이너. 그럼 니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눈치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머리를 써라 이 새끼들아 좀. 응? 그런 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게.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화, 롯데, KT, 삼성 여기까지는 해본 거죠. 자, 이제 뭐 주중 야구 뉴스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화수목을 다 들려드리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뉴스를 들려드리면서 그럼 나머지, 그럼 두산을 뺀 나머지 쓱 LG 뭐 이제 키움, NC 이런 소식 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간략하게 프리뷰 내지는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번 주 일정이 또 좀 파란만장하죠. 그죠? 왜 그러냐?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낮 경기를 또 합니다. 2시 경기를. 언제? 일요일날 LG 두산 지상파 중계. MBC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뭐 우리 김튼슨 씨가 알려준 제보인데 썬데이 베이스볼은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다. 뭐 그냥 해. 5시에. 뭐 복면가왕 요즘 누가 보나? 또 복면가왕 팬들 화내실래나? 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기어이 현충일날 또 2시 경기가 이때 2경기나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해당되시는 팬님들은 6월부터는 다 평일은 6시 반, 주말은 5시야. 아니에요. 예,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싸리 수도권은 오전에 비 내리고 그친다. 그러면 5시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 이게 대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목 보겠습니다. 라팍에 내일 경기가 있나? 있네. 예. 그래서 내일 대구 쪽이 만약에 오후에 비가 갖고 우치가 돼버리면 한화 삼성전은 일요일날 더블헤더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6월달도 더블헤더 하나? 또 그거 알아봐야겠네 또. 예. 근데 아무튼 원칙상으로는 그래요. 예. 6월에 더블헤더를 하나? 이 또 한번 이건 팩트 체크 좀 해보고 제가 게시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예. 7월하고 8월은 확실히 더블헤더 안 하는 걸 제가 아는데 6월도 하나?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요일 경기서부터 한번 이제 요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팀들도 또 뭔 일이 있나, 이게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예, 요거네요. 자, 수요일 야구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삼성으로 전격 트레이드된 거포 박병호 선수가 어제 곧장 푸른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팀은 졌죠. 장애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박병호는 삼성의 다른 선수들이 출근하기 한참 전에 라이온즈 파크에 등장했습니다. 어제 밤에 내려왔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박병호가 몸을 푸는 동안
전광판엔 커다란 환영 메시지가 새겨졌습니다. 번호는 59번입니다. 52번 대신 59번을 받은 박병호는 곧장 6번 지명 타자로 키움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2회 첫 타석에서 큼지막한 타구가 우측 펜스 바로 앞에서 잡혀 아쉬움을 삼켰지만 4회 두 번째 타석에 시원한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키움 선발 헤이수스 장외 홈런이었어요. 왼쪽 관중석 뒤로 사라지는 통산 384호 초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려 삼성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삼성 선수들은 새 동료의 이적 후 첫 홈런을 무관심 세리머니로 즐기며 축하했습니다. 박병호는 8회에도 안타를 추가해 이적 첫 경기를 멀티히트로 장식했습니다. 삼성은 박병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투수진이 키움 타선에 18안타를 허용하며 네, 너무 많이 맞았죠? 4연패에 빠졌습니다. 2위 LG는 선발 임찬규의 7이닝 2실점 우리 요즘 임찬규 선생님. 못한점 활약을 앞세워 SSG를 누르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선발 황준서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선제 투런 홈런 포함 3안타를 터뜨려 그 이날 윌커슨이 나왔는데 롯데를 꺾고 59일 만에 4연승을 달렸습니다. 무득점이었습니다. 심지어 12호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을 올린 김도영의 맹타로 김도영 요즘 장염이라 그러죠? 두산은 김재환과 이유찬의 홈런포로 KT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LG하고 기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켈리와 염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공교롭게 이제 요러고 나서 차단장이 지금 미국으로 갔는데 켈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왜 안 됐나 봤더니 결국 문제는 내 직구였다. 직구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근데 염감은 이 시기에 뭘 얘기를 하냐? 켈리가 좀 피칭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염감이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특히 이제 누구한테 자주 하냐? 정우영이죠. 켈리, 엔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엔스는 어쨌든 내가 이 KB에서 살아남아야지 뭔가 이제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몰라도 염감이 하라는 대로 잘 해요. 근데 켈리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예. 왜 그러냐? 6년 차예요. 어느덧.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 어느 특히 투수나 약점이나 단점 다 있죠. 그럼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네 잘하는 걸 더 잘해. 근데 염감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야, 그럼 바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구 철학의 충돌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염감이 여기서 말한 게 중요합니다. 야, 전력 분석 해주지 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그럼 이건 뭐냐? 못하면은 켈리 너 자를 거야 이 얘기예요. 아니 어느 감독이 자기 말 안 듣는 선수를 데리고 있겠습니까? 예. 근데 켈리가 일종의 좀 표현 웃깁니다만 개샹마이웨이 선언을 한 거죠. 나는 일단 내 직구를 더 강하게 던질 거야. 이제 직구 돌아오는 것 같아. 만약에 켈리가 직구만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켈리는 직구 커브만 갖고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선생하고 예속 논쟁 벌일 때도 켈리가 공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너무 안 좋다. 위력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되면 저도 좋겠다니까요, 진짜. 예. 근데 염감은 일단 차단장이 미국 가는 그 시점에서 야, 켈리한테 더 이상 전력 분석이나 피칭 디자인 해주지 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말에 켈리 엔스가 둘 다 나올 거거든요. 토요일이 켈리고 일요일이 엔스인데 이게 진짜 어쩌면 이 둘의 최종 오디션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LG 두산전이 이래저래 지금 단독 2위 쟁탈전입니다. 그런데 켈리 엔스의 어찌 보면 라스트 오디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좀 씁쓸하기도 하고. 예.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철학의 충돌인 거거든요. 야, 안 되면 바꿔야지. 그때 상황에 맞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전 이럴수록 제가 잘하는 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과연 누가 맞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예속 논쟁 당시에는 켈리가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 켈리가 잘 던지면 더 좋죠, 솔직히.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운명이 좀 갈렸어요. 스가고 삼성은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NC는 계속 연패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NC가 나름 결단을 내린다고 김위집을 땡기면서 지명권을 무려 2장을 줬어요. 그럼에도 NC는 졌죠. 일단 자, 아무튼 이 소식 한번 들어보실게요.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타선의 폭발력을 앞세워 5연승을 달리며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배정은 기자입니다. 3회 최원준의 적시 3루타와 박찬호의 희생플라이로 먼저 앞서간 기아는 NC가 사실 지금 하트하고 신민혁이 지면 답이 없어요. 중전 안타를 시작으로 안타 4개와 볼넷 2개를 묶어 5점을 쓸어담으며 6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트가 진 게 컸죠. 기아는 NC의 11대2 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기아 선발 황동환은 6이닝 2실점. 황동환은 제가 볼 땐 기아가 건졌습니다, 진짜. 어제 키움에서 NC로 유니폼. 자, 김희집이 나왔죠? 9번 타자 선발 유격수로 경기에 나서 첫 안타를 신고했지만 팀의 7연패에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지금 투수가 문제니까. 최정이 터지니까 어제 쓱 무섭더만요. 이게 쓱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커브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역전 투런아치를. 최정의 홈런포를 저기 넘어가더라고요. 응집력이 살아난 SSG는 7회 넉점을 더 뽑아내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LG를 누르고 8대2 승리를 거둔 SSG는 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SSG 선발 앤더슨은 6이닝 2실점 7탈삼. 앤더슨이 어제 처음으로 100개를 던졌는데 노시환의 시즌 12호 연타석. 네, 롯데는 뭐 어제 그냥 작살이 났어요. 15대0 대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고 양의지의 결승 투런포와 선발 곽빈의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더한 두산은 KT를 이러면서 두산이 LG를 반경기 차이로 제치고 2위로 키움을 4대2로 누르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SBS 배정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주중의 야구 전적까지는 다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프리뷰를 겸해서 아직 제가 얘기 안 한 데들이 있습니다. 키움하고 NC하고 쓱 여기를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리 매를 맞아서 그런지 아무 일도 없는 데는 유일하게 지금 두산 배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키움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키움은 제가 차라리 이해가 돼요. 왜? 키움이 내년도가 되면은 거의 신인을 한 15명? 예, 16명? 이렇게 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건 리빌딩 모드라는 게 확실한, 리빌딩 내지는 우리는 2025년 애들을 확실히 키우겠다. 올해도 보면은 지금 다른 팀에서는 도저히 1군에 들어올 수 없는 친구들을 과감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컨셉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NC죠. 왜? 지명권을 2장 줬다? 그러니까 당장 팬들 사이에서 야, 요즘 NC 니네 어렵대더니 지명권 2장을 줘버리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냐. 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애들 땡길 돈이 없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물론 NC가 진짜 그렇게까지 어렵겠냐만서도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NC도 보면은 리니지가 강점이자 단점이에요. 왜? 리니지를 뛰어넘는 게임을 못 만들어요, 저 NC가. 근데 여기서 NC가 내린 선택이 뭐냐? 제 나이 또래만 되더라도 이렇게 물으면 아실 거예요. 야, 너 리니지야? 디아블로2야?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이 두 게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꼬라 박아야지만 내 캐릭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MMORPG 게임이에요. 씨, 야구하다가 왜 갑자기 게임 얘기를 하냐? 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요즘은 어떤 게임들이 유행을 하냐? 하루만 돌려도 막 100렙, 150렙 이렇게 올라가는 방치형 게임이 유행입니다. 네. 스마트폰 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것을 거의 유일하게 그래도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라고
나름 자존심을 지켰던 NC가 리니지 W인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얘는 사실상 방치형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나 바쁘니까 대여섯 시간은 그냥 다른 거 하고 있을란다. 그래도 자동 사냥을 해갖고 랩업을 해주는 게임이 된 거예요. 진짜 이건 NC의 모험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NC는 진짜 리니지 말고는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이 생각밖에는 들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NC가 지명권을 2장이나 줬다는 것은 김희집이 그렇게 간절할까라기보다는 내년도에 어떻게든 신인들 땡길 때 돈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의혹을 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쓱 얘기를 이제 해야겠는데, 쓱은 뭐냐? 8연패 탈출을 축하드리는데 쓱이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한화랑 할 때 4대2로 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쓱은 되게 억울했을 겁니다. 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루 선상에서 이제 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유섬이 아웃이 됐어요. 왜? 페어가 됐을지언정 한유섬 너는 2루로 갈 수 없었고 돌아오다가 아웃이 됐을 거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우익수가 잡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안타가 됐습니다. 그때 심판들이 야 그러면은 1루에 있던 너는 2루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쓱 입장에서는 어이씨 1년 전에 우리한테는 너는 가더라도 아웃이니까 아웃 처리했는데 왜 한우한테는 자동 진출권을 줘? 근데 KBO의 답은 그랬죠. 룰이 바뀌었다. 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승용 감독은 퇴장을 당했어요. 비디오 판독 나온 거에 항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서부터는 배영수 코치가 지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상한 기사가 나옵니다. 뭐냐? 야 그때 백 코치 네가 한번 올라가갖고 연장 상황에서 문성원한테 가갖고 야 너 누구랑 승부할래?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연패가 이어지니까 1, 2군을 확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군을 1군으로 올리고 1군을 2군으로 내리고 코칭 스텝을. 그래서 저는 아니 배영수는 왜 가는 팀마다 왜 저렇게 감독들하고 이렇게 우당퉁탕 하다 꼭 2군으로 갈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배영수도 좋게 말하면 좀 올곧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사회성이 떨어지나?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번째 든 생각은 야 이거 이승용이 꼰대질하네. 저보다 아마 두어 살인가 많을 겁니다. 꼰대지. 예. 아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120 감독 물갈이 120 코칭 스태프들 물갈이 하는 걸로 팀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 해봐야 별로 끝이 안 좋아요. 왜? 엔간함을 써면 안 되는 카드인 거거든요. 그래고도 효과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자기 목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할라 이 카드를 벌써 쓰고 있나. 이승용 감독도 올해 신임 감독이란 말이에요. 꼰대 아니야 할배라도. 뭐가 저렇게 급해서 저러지? 근데 공교롭게 쓱하고 NC가 지금 기업 사정이 제일 안 좋다라고 지금 크보에서 걱정하는 두 기업이에요.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성적 올리고 봐. 이런 게 좀 작용하는 게 아닐까. 예.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뷰 겸 9개 구단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조금씩 주제는 다르지만 모아보면 하나입니다. 성적 올려.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뭐든지 판단할 거야. 성적 올려. 이거라고 귀결이 되겠죠. 올스타가 한 10일 정도 빨라졌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인 게 이렇게 올스타전이 빨라져 버리면 이때가 진짜 장마철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올스타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기둥을 세운다 만다. 세우시려면 세우시고 말란 마세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럽니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예. 뭐 이제 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예. 자 초간단 프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한화 대 삼성인데 류현진 대 김대호입니다. 야, 이 한화는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가야죠. 예. 과연 6연승에 성공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KT 엄상백 기아 양현종입니다. 이 기아도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죠? 예. 어쨌든 지금 2위권하고 4경기 반인가 이래요.
더 벌려야죠. 그죠? 왜? LG하고 두산이 물고 뜯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됐던 간에 2승 1패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들이에요. 예. LG는 켈리 앤스, 그리고 두산은 알칸타라. 예. 알칸타라가 은근히 LG한테 약해요. 예.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LG는 손주영, 두산은 브랜든.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이 경기를 만약에 LG가 이겼다. 그 LG는 최하 위닝이에요. 예. 아무튼 선발 라인업이 손주영, 켈리, 앤스예요. LG는. 두산은 브랜든, 알칸타라, 그리고 제가 예측 한번 드린 바 있죠. 김유성 올라올 때 됐다. 그래서 김유성일 겁니다. 이승엽 감독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요일 경기는 또 낮 2시 경기다. 예. 그럼 앤스하고 김유성 중에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작용이 되겠죠. 자, NC 신영우 대 롯데 김진욱입니다. 지금 NC하고 롯데가 서로 절박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신영우는 LG랑 할 때 공 던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패스트볼은 일품인데 제구력이 폭망이죠. 그때 선발로 냈어요. NC가 지금 선발 투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예. 이재학도 좀 시간 걸리죠. 예, 그리고 카스타노 영 신통치 않죠. 예. 근데 믿었던 신민혁하고 하트마저 무너졌어요. 신민혁 하트가 무너지면은 연패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NC가. 예. 근데 신영우다. 물론 롯데 김진욱도 지난주에 잘 던지는 듯 하다가 한 바퀴 돌면서 휘청휘청하긴 했습니다만 롯데도 오늘은 다 때려박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롯데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NC나 롯데 이번 시리즈에서도 만약에 밀리면은 정말 이거는 길어지죠. 네, 그리고 오원석하고 김인범이 붙는 쓱 대 키움의 대결인데 쓱하고 키움은 옛날서부터 전통적으로 선발 투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도 은근히 그 라시코 기질이 좀 있습니다. 네. 쓱하고 키가 그래요. 쓱 키움이. 예.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고척구장에서 키움은 과연 얼마 전 연패는 탈출했습니다만 잘할 것인가. 예. 이것도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후투루 마투루 두루두루 알아봤는데 어찌 되었던 그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한 달여를 앞두고 모든 팀들이 뭐라도 해보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흥미롭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갈등, 예를 들면은 뭐 염감 대 켈리, 김태형 대 박세용 이런 거는 이제 좀 없어서 특히 박세용 정신 차려 이씨. 예. 이건 아니다 싶고 그리고 어쨌든 야구 모르는 사장님이 온 한화 이글스 감독하고 단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221회 이제 마치고요. 아무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정말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야구 이야기하고 시사는 정말 제가 이젠 좀 목숨 걸고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이 좀 성원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후원 꼭 부탁드리면서 불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12시 5분인데요. 밥만 후딱 먹고 바로 편집해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한 2시에서 3시경을 목표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늦어지면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유튜브 서버 탓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유튜브 서버가 한 번씩 아주 과부하가 걸리면 어쩔 때 올리는 데만 1시간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한 3시 안 넘기고 올리겠습니다. 이따 뵙죠. 박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굿 주말 되십시오. 끝.